누구를 위한 선인가? 가을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경복궁 광화문 앞은 형형색색의 한복과 들틀 뜬 목소리들로 가득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웅장한 궁궐의 실루엣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 풍경 한가운데 23세 미대생 박지민은 작은 스케치북을 무릎에 올린 채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귓가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감탄사와 한국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웅웅거렸지만 지민의 눈은 오직 한 곳, 근정전의 유려한 처마 곡선에 머물러 있었다. 아름다워. 정말이지 이 선들은 살아있는 것 같아. 연필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졸업작품 주제를 서울의 숨결로 정한 이후 지민은 매일같이 서울의 오래된 공간들을 찾아다녔다. 북촌의 미로 같은 골목길, 인사동의 활기찬 거리, 그리고 지금 이곳 조선 왕조의 심장이었던 경복궁까지. 하지만 그 어떤 풍경도 지금 지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장엄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이 벅찬 감동을 한 장의 종이 위에 어떻게 옮겨 담느냐는 것이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길, 어쩌면 이번 졸업작품이 그녀의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웠다. 그때 지민의 시선 한 구석에 붉은 제복의 수문장이 들어왔다.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잘 조각된 석상 같다. 책 넓은 갓 아래로 드러난 매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저 수문장 또한 궁궐의 일부,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다. 그의 존재는 지민이 담아내려는 서울의 숨결에 빠질 수 없는 요소처럼 느껴졌다. 조금 더 가까이서 저 디테일을 담고 싶어.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좋은 구도를 찾기 위해, 그리고 수문장의 갑옷에 새겨진 문양과 투구의 섬세한 장식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그녀는 천천히 근정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스케치북과 연필을 쥔 채 온 신경은 눈앞의 풍경과 머릿속 구상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변의 소음은 점점 멀어졌고 오직 자신과 대상만이 존재하는 듯한 몰입의 순간이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민은 최적의 각도를 찾기 위해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뒤로 몇 발자국 물러섰을 때였다. 발밑에 그어진 희미한 황색 선, 관광객들의 안전과 관람 질서를 위해 설정된 금지선이었다. 하지만 스케치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던 지민은 그 선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찰나의 순간 보았을지도 모르지만 예술적 영감에 취한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중요성은 희석되어 버렸을 것이다. 그녀의 발이 선을 넘어 안쪽으로 한 뼘쯤 들어선 순간 멈춰! 선 넘었소! 당장 뒤로 물러나시오!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고요를 깼다. 지민은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심장이 발끝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스케치북과 연필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다. 방금 전까지 지민의 눈에 살아있는 역사로 비쳤던 그 붉은 제복의 수문장, 이 병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매서운 눈초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민을 향하고 있었다. 지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떨어진 스케치북과 연필을 허둥지둥 줍는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당황스러움과 창피함에 눈앞이 아찔했다. 이 병장은 지민의 변명을 들을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그는 성큼성큼 지민에게 다가오며 다시 한번 위압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규정을 어겼잖소. 이곳은 엄연히 통제구역이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질책을 넘어선 깊은 짜증과 경멸감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그 소란의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방금 전까지 각자의 관람에 열중하던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다. 몇몇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저 아가씨가 뭘 잘못했나 봐. 수문장님 엄청 화나셨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편처럼 지민의 귀에 박혔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복판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그 군중 속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한 할머니도 섞여 있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는 근처 벤치에서 조용히 가을 풍경을 즐기던 참인 듯했다. 그녀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민과 이 병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민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억울했다. 물론 규칙을 어긴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그저 아름다운 풍경에 예술적 영감에 잠시 넋을 잃었을 뿐이었다. 이토록 심한 질책과 모욕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입술을 깨물며 겨우 눈물을 참았지만 터져나오려는 흐느낌을 막기는 어려웠다. 정말로 고의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그림을.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하려 했지만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국말이었지만 마치 외국어처럼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다. 이 병장은 지민의 이런 상태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어설픈 변명이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는 듯했다. 그는 허리에 찬 무전기 비슷한 것을 꺼내들며 말했다. 신분증 제시하시오. 규정 위반으로 정식으로 보고해야겠소. 그 말에 지민의 심장은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단순한 실수가 이제는 정식 보고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로 포장되어 그녀를 옥죄어 왔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는 건 아닐까? 유학생활은커녕 졸업작품은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이 병장이 무전기를 입에 가져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민은 거의 본능적으로 외쳤다. 안 돼요. 제발. 전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방금 주운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다. 아직 미완성이지만 근정전의 웅장한 모습과 수문장의 위험 있는 실루엣이 담긴 페이지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후드득 떨어져 스케치북 위로 번졌다. 바로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복 차림의 김 할머니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곱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 병장에게 말을 건넸다. 이보시오 수문장 양반. 내가 보니 저 아가씨가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과하게 구는 것 아니오? 젊은 사람이 그림에 정신이 팔려 잠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할머니는 지민의 스케치북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저것 좀 보시오. 얼마나 공들여 그린 그림인지. 저런 사람이 무슨 악의가 있었겠소. 이 병장은 예상치 못한 할머니의 개입에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 송구하오나 규정은 규정입니다. 이곳은 엄연히 통제구역이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식의 불신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할머니에 대한 반감마저 어리는 듯했다. 지민은 자신을 변호해주는 할머니의 등장에 잠시 희망을 가졌지만 이 병장의 완강한 태도에 다시 절망감에 휩싸였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주변의 군중은 숨을 죽인 채 이 작은 소동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몇은 여전히 휴대폰 카메라를 내리지 않은 채였다.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제복 차림의 군인이 다가왔다. 이 병장보다 계급이 높아 보이는 아마도 그의 선임인 듯한 박하사였다. 그의 등장에 이 병장은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고 군중 사이에서도 작은 동요가 일었다. 박하사는 침착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현장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이 병장에게 물었다. 이 병장, 무슨 일인가? 박하사는 이 병장의 간략한 보고와 김 할머니의 차분한 설명, 그리고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지민의 얼굴과 그녀가 꼭 쥔 스케치북을 차례로 살폈다. 그의 표정은 좀처럼 읽기 어려웠지만 최소한 이 병장처럼 일방적인 분노나 경멸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민은 마른 침을 삼키며 박하사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이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드디어 박하사가 입을 열었다. 그는 먼저 지민을 향해 이전의 위압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비교적 부드러운 그러나 여전히 단호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 다음부터는 통제구역 주변에서는 각별히 주의하도록 해요. 이곳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고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꾸짖음이라기보다는 타일러 가르치는 듯한 어조였다. 그리고는 이 병장을 향해 별다른 말 없이 눈짓으로 됐다. 그만 물러서라는 듯한 신호를 보냈다. 혹은 아주 짧게 이 병장 계속 근무하도록 이라고만 했을지도 모른다.
이 병장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선임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뻣뻣하게 경례를 붙이고는 다시 자신의 초소가 있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분노가 채 가시지 않은 듯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지민은 그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여전히 충격과 서러움은 가시지 않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박하사에게 허리를 숙여 꾸벅 인사를 하고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아 서둘러 군중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김할머니가 지민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아가씨, 괜찮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오늘 일 때문에 좋은 구경 다 망쳤네.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음성에 지민은 다시 한번 울컥 눈물이 솟을 뻔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민은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다. 혼자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아름답게만 보이던 서울의 가을 풍경이 오늘은 왠지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규칙, 권위, 오해, 그리고 소통의 부재. 오늘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그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맴돌았다. 예술가의 자유로운 영혼과 사회의 엄격한 규율 사이의 간극을 새삼 실감했다. 어쩌면 이 병장의 과민한 반응 속에도 그 나름의 고충이나 스트레스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스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당한 모멸감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작은 방, 책상 위에 스케치북을 펼쳤다. 조금 전 눈물에 번졌던 근정전 그림 옆 빈 페이지에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연필을 잡았다. 빠르고 거친 선들이 종이 위를 오갔다. 경직된 붉은 제복의 실루엣, 그를 둘러싼 무표정한 군중의 흐릿한 형상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궁궐의 거대한 그림자. 그림은 순식간에 완성되었지만 지민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그림 아래 작은 글씨로 한 문장을 적어 넣었다. 누구를 위한 선인가? 질문은 허공에 맴돌았지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오늘따라 그 불빛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지민은 한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그녀의 졸업 작품에 그리고 그녀의 예술 세계에 또 다른 깊이를 더해줄 예기치 않은 경험이 될지도 몰랐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진부한 말을 떠올리며 지민은 희미하게 웃었다. 내일은 또 다른 서울의 숨결을 찾아 나설 것이다. 다만 오늘은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 같았다. 그 선들이 그어진 이유와 그 선들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